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기학 원 재생 목록에서 이미 했어야 되는 그 마지막 영상에서 이미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오히려 더 어렵게 쉽지 않은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해서 그 영상 자체를 내리고 준비를 잘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필기 형식으로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고 있는 배너에 따르면 그때는 이산적인 전하 분포, 즉 점전하 분포였어요. 그 점전하 분포 에너지가 바로 그 계에서 존재하는 에너지는 뭐 점전하가 이렇게 뭐 몇 개씩 있다, n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죠? 저 영상 따르면 이 1은 2로 나눈 값, 어떤 걸 2로 나눈 값이냐면 전하가 n 개 있다면은 그냥 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해서 각각의 전하가 형성하는 전위가 있다면 그 전위를 전하량과 일일이 곱한 걸 더해준 거의 2로 나눠주면 전체적인 개의 에너지가 점전하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서 따른 연속 전하 분포에 따르면, 그러니까 선전하라든지 면전하, 뭐 이번에 다룰 건 좀 더 일반적인 최적 전하 밀도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전화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 W는 2분의 1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트리플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뭐죠? Q죠. 아까 두 번째 띄워드렸던 배너에 따르면. 근데 이 전위는 여기 안에 넣어야 돼요. 아마 전위 왜 여기 넣어야 되는지, 밖으로 뺄 수 없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여기서도 이미 이 Q란 전하가 형성하는 전위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이미 여기 인덱스가 있죠. 이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그마를 연속적으로 근사시킨 것일 뿐, 인테그랄도 결국 합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거 자체가 더미 인덱스죠. 뭐 그런 거 혹시 헷갈리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더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영상을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로우라는 최적 전환 밀도, 뭐 정확히 말해서 로우 V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V를 곱해줘서 D타워 이제 삼중적분 해주면 그게 바로 그냥 연속 전하 분포에 대한 에너지다. 예, 맞아요. 이걸 사실상 끝나는 얘기인데, 좀 더 유용한 식들을 더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자는 거죠. 지금 제가 세 번째 띄워드린 벤에 따르면 맥스웰 제1법칙은 첫 번째 방정식을 제가 유도를 해드렸고 설명도 드렸어요. 간단하게. 그거에 따르면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 필드에 대한 다이버전스, 우리 발산했었죠. 발산 정리 때. 뭐 제 영상 전자기학 원 재생 목록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입실론 제로로 로를 나눠준 값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로라는 최적 전화 밀도였는데, 입실론 제로를 여기로 넘겨줘서 곱해주면 결국 입실론 제로 곱하기 다이버전스 이 필드는 전기장이죠. 그렇게 계산해주면 이 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좀 잘 써볼게요. 2분의 입실론 제로 트리플 인테그랄. 그리고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거나 그런다면, 제가 아무 이제 영상이 루즈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상을 좀 더 빨리 감게 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상에는 하나도 중간 광고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 빨리 감게 하셔도 이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또 피드백 주실 부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이 필드, 이거에다가 V를 곱해 준 거죠. 그리고 삼중적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이걸 또다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법은 부분적분법이에요. 네, 첫 번째 해석은 부분적분법,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벡터 미분의 공식을 뭐 이용할 수가 있는데, 벡터 미분의 공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부분적분법으로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벡터 미분 공식도 유용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일단 곱의 미분법을 벡터 미적분학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발산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벡터고 이건 스칼라죠. 네.
그러니까 이 필드에다가 스칼라 포텐셜인 전위를 곱해서 다이버전스를 동시에 한꺼번에 취해주면 이거는 곱의 미분을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더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거, 그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은 벡터 미분은 이 델 기호 나블라 연산자를 이용하면 델 연산자를 이용하면 이 다이버전스 이 필드 되고 거기에 v를 곱한 거죠. 곱의 미분법 좀 해주시면 돼요. 실제 증명은 제가 요청 주시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텐서 미적분, 텐서 해석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알려져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거 미분은 스칼라를 델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레디언트잖아요. 네, 혹시 헷갈리신 질문. 그래서 그냥 이 필드에 내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얘가 지금 얘죠.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거 빼주면 되겠죠. 자, 그죠? 왜냐면 여기 지금 이 삼중접분 안에 있는 식이 이건데 그거는 이거에 이거 빼준 거니까 결국에는 다시 정리해보면 이게 돼요. 결국 저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쳤던 이 식을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삼중적분으로 지금 넣어줘야 되는데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하면 결국은 이거 면적분을 이거를 지우고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으로. 한편 얘는 그냥 삼중적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제가 방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을 적용을 시키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일단은 이렇게 아까 빼준 항입니다. 이게 그죠?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돌아가 보셔도 좋겠고, 예, 원래는 이건데 얘를 다이버전스 정리, 그러니까 발산 정리 그런 정리를 이용해주면 태곡면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벡터장의 면적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단위 법선 벡터를 이용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유도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사실상 끝나면 안 돼요. 왜 끝나면 안 되냐면 좀 더 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레디언트 V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고 있는 배너에 따르면 그레디언트 V는 마이너스 2벡터 이 필드죠. 왜냐하면 이게 선적분의 기본 정리 뭐 통하고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전이 경도라는 의미로서 전기장의 정의가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띄워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둘 수 있겠죠. 왜냐면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니까.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부가 상쇄돼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죠. 그럼 이 필드와 이 필드를 내적해 준 건데 같은 벡터 두 개 내적해 주면은 우리 벡터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그냥 그 벡터 크기 제곱이죠.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2의 제곱 나타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위에 참 나타낼게요. 네, 그래서 그걸 삼중적분 해주면 되는데 또한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이때까지 우리가 발산정리 이용해 주셨는데 다시 발산정리 이용해 주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기억을 잘 해주셨다면 이렇게 그냥 두면 되겠죠. 위에 이건 벡터 표시인데 제가 글씨를 잘 쓰지 못했지만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고 이것도 지금 제가 첫 번째 공식이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거죠. 1번 그죠? 두 번째 공식이 이거예요. 좀 길다랗지만 제가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도 지금 다시 태블릿으로 하거나 뭐 PPT로 만들어서 하거나 여러분들 제 의견 받아서 하겠지만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도 사실은 이 공식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리면서 또 다른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설명드려볼게요. 이 공식은 쓸 수는 있지만 두 번째 공식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연속전화 분포인 로 v 뭐 실제 여기서는 로로 썼지만 여기 로로 썼지만 뭐 로라는 그 최적 전화 밀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최적 전화 밀도가 분포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만 적분해 준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중적분이 바로 이거고요.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이 이거면 이 삼중적분에 대한 부피적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전하가 존재하는 부피에 대해서만 그 전하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적분해주는 삼중적분이고 그 전하가 존재하는 네, 영역을 둘러싸는 폐곡면 그 겉에 부분만 따라서 적분해준 그거가 바로 이 면적분이죠. surface integral. 근데 만약에 좀 더 확장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넓히는 거예요. 좀 더 잘 설명드려보면 넓힌다는 의미라고 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폐곡면을 넓힌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폐곡면이 찾기 나름인데 그게 변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이 공간을 적분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폐곡면을 넓힌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 화면 내에 썼지만 이게 글로벌하다는 표현을 써서 우주 전체 공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전체 공간. 이거는 엄청난 그냥 모든 공간을 포괄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좀 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R이라는 구면좌표기 R 성분이 무한대로 가버리는 그런 그 폐곡면을 잡는다는 거죠. 폐곡면이 아니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내릴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분이 더 간단해져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전자계 교재에서 그리피스 교재에서도 심지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좀 더 한글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주 전체 공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게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날아갈까? 저도 처음에는 그 교재들 여러 개 참여해 봤지만 이게 영어 날아간 이유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사실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거나 R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사실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E는 여러분 그건 아시겠지만 쿨롱의 법칙을 따라서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게 R제곱이 반비례하는 역제곱 힘을 가진 그런 걸로 서술되는 그런 힘이죠. 전기장이라는 게 그런 벡터장인데 그걸 제곱했고 그거 여기 보시면 그걸 제곱해서 4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벡터장인데 이게 부피 적분이니까 부피 요소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만 생각해도 이게 R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그걸 R 4제곱에 반비례하는 걸 곱해주면 R분의 1에 반비례하는 게 결국 이 적분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에 따르면 오개념에 따르면 이 면적분은 전위는 R분의 1 그리고 전기장 이 필드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R3승에 반비례하는 거고 면적은 R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상쇄돼서 R분의 1에 비례하는 R에 반비례하는 게 되지 않느냐?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네이버라든지 거기서 질문 올려주신 그 카페나 지식인에서나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아마 이거에 대한 해답을 잘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을 찾아낸 게 확실하게 알아낸 게 뭐냐면 또 많은 책을 참고해서 본 결과 이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랑 얘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애초에 확장했던 건 이 바깥 공간, 그러니까 이 전하가 존재하는 영역 말고 여기는 로가 0이기 때문에 로가 있는 것과의 0인 구간을 더해줘 봤자 이 로가 0인 구간 적분이 어차피 0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산해 준 식이 원래 첫 번째 식이 바로 이 로 v를 d타우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이므로 로가 0인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0이에요. 0은 더해줘 봤자 0이기 때문에 적분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지만 확장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건 전자기학 교재에서는 어느 교재에서나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부분은 왜 얘만 0을 날아가냐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다시 우리 문제 돌아가서 혹시 이 부분 이미 아신다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그 영상을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분할해 놨어요.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존재하는 로우에 대한 구간이고 이게 어떤 구라고 합시다. 제일 간단한 모델이니까 구가 있으면 구의 반지름이 A라고 해봅시다. R은 A. 인 곳이에요. 이 폐곡면이. 그죠? 그랬을 때 이 A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그냥 전체 공간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상황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죠. 네,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그때
뭐가 다르냐면 이 발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삼중 적분은 이 부피 내부에 대한 A가 무한대로 커져도 이게 9라고 해석한다면, 그렇게 모델을 잡아도 9는 이 부피 내부의 적분이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0으로 날아간다고 했던 이 적분 값은 왜 0으로 날아가냐, 이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이기 때문에. 더블 인테그랄은 안 써줬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왜 0으로 날아가냐, 이게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A로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면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다시피 제 채널에서 A라는 그 폐곡면 상에서의 면적분이지 부피 내부의 적분이 아니죠. 그 차이예요. 부피라면 R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변하는 그런 좌표에 대해서에 대한 적분이라면, 이 A는 상수라는 걸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확장을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 내려볼 건데, 예를 들어서 E가 지금 R 제곱분의 1에 뭐 KQ라고 해볼까요? K를 4파이 �슐론 제로분의 1로 놔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좀 간결하게 얘기해서 거의 이제 R제곱분의 1에 대해서 비례하는 그런 쿨렁의 법칙인데, 그걸 제곱하면 4제곱이죠. 그걸 삼중적분 해주나, 어차피 이건 0으로 날아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D타운은 R제곱이죠. R제곱 사인 세타 dr d세타 d파이고, R은 0부터 A까지인데 이 A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건 이상적분일 뿐 실제로 이게 뭐 발산하고 0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다음 연습 문제 풀 때도 이게 무한대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때 이걸 근사시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R에 대한 적분이지, 그리고 적분 구간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고요. 그걸 잠시 기억해 두시고, 이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은요, 폐곡면 자체가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4파이 �슐론 제로분의 R제곱분의 Q여도 애초에 면적분이라는 게 그 면상이니까 R을 A 대입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DA는, 그죠? A제곱 사인 세타 D세타 D파이, 그거 구면좌표기에서 했던 거죠. 근데 이 전기장의 A제곱과 면적의 A제곱은 구좌표계만 해도 이게 날아가고, 실제로는 구좌표를 표현할 때 전위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전위란 스칼라 포텐셜은 R분의 1로 또 비례해요. 근데 A를 대입해줘야 되죠. 왜냐?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이니까. 근데 A가 무한대로 가버린다? 그건 0으로 날아가죠. 왜냐면 R제곱은 여기 상쇄되고 여기 상쇄돼서 A제곱이든 뭐든 상쇄돼 버렸는데, 얘는 이미 R분의 1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A 대입해줘야 돼서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면 전체가 0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자, 그렇게 결론 내리면 좀 더 이제 제가 이해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게 된 거죠. 꼭 질문 주세요, 헷갈리시면. 네, 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세 번째 공식이 되는 거죠. 온 공간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그때는 이게 성립하는 공식이 되겠고, 이건 두 번째 공식. 그러니까 그 전하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적분해 줄 때는 이게 날아가지 않으니까. 가끔 혹시나 이제 학우분들 보시면 이게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이고, 무한대로 영역을 넓혔을 때 이게 날아간다는 의미예요. 원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확실히 제가 영상을 좀 길게 찍고 있지만 아마 좀 헷갈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덜 헷갈리시는데. 이게 첫 번째 공식, 이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공식을 얻어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공식을 얻어낸 거고, 정리를 해보면 뭐 이 공식을 통해서 연습 문제 풀이 한번 풀이해보고, 똑같은 문제로 이 공식을 이용해보고, 똑같은 공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 이 공식 하나, 이 공식 하나 해서 연습 문제를 세 개의 경우를 한 문제를 풀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앞으로 해보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애초에 또 색다른 방법으로 DW, 그러니까 미소한 2를 애초에 구한 다음에, 미소한 1은 이거죠. 그거를 인테그랄 0부터 뭐 몇 가지 적분해줘가지고 그 2를 애초에 구해버리는 식으로 해도 돼요. 그것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틈틈이 풀이 해석이나 편미 방정식 영상에 지장 안 가도록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제가 짬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녹여서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왜 이게 연속 전화 분포에서 이렇게 표현되는지도 설명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